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짐심 굶고 쫙 한번 밖에 나가 봅니다. 근데 맨발로 걸어도 이 땅에서 냉기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주 뭐 따뜻하고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나가서 걸으세요. 그래서 나가서 걸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야뇨증, 그게 없어집니다. 그거 없앨 수 있어요. 또 남자나 여자나 뭐 오줌을 참지 못하는 급박뇨, 절박뇨, 뭐 화장실 벌써 가면 벌써 딱 싸버리는 이런 급박뇨, 절박뇨,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나가서 걸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할까? 뭐 못 벗어나고 뭐 있어도 상관없어. 아픔 없이 살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이야. 고정관념에 푹 빠져가지고서리 아픔을 떼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냐 이 말이야.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의학에 눈을 떠라. 대체의학 뭐 별거 아닙니다. 의학을 대신하는 거예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약물, 기타 이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걸 갖다가 의학 치료고, 그게 아닌 거 약물과 수술을 대신해서 몸의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 또는 개선시켜주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거, 그게 대체의학이에요.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아픔을 개선시키는 거야. 아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비정상적인 거, 현재 내 비정상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왜? 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비정상적인 정신과 육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병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의학에 편중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의사가 찾아주겠지 하고 본인 스스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찾지 않는데 누가 그걸 찾아? 병 발생의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인데 의사가 잘 알아요? 아니에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온 병인데 그걸 의사한테 물어본다는 게 잘못된 거죠. 의사가 고쳐주겠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어리석은 거예요. 또 다양한 질환 크게 나누면 급한 병,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뭐 갑자기 뭐 그 균에 오염된 거, 이런 거는 서양 의학의 힘을 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온 만성병들, 이거는 대체의학으로 고쳐야 돼요. 개인 치유 노력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약으로 고친다면 다행이야. 그런데 약으로 못 고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약으로 못 고친다는 게 뭐예요?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냥 관리하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유형의 삶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다 죽자. 또 하나의 유형은 야 이거 시양 아니다. 뭔가 고치고 건강하고 좀 즐겁게 살자 하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크게. 그런데 약 먹으면서 살다, 그렇게 살다 죽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장과 간은 자동적으로 훼손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도대체 왜 이렇게 병이 잘 안 고쳐지는가 하고 또 수치적으로 따져봤어요. 약을 먹으면 결국 혈전이 생성으로 되고 혈전으로 남아요. 그러면 혈전이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고 결국 만병의 근원이 돼. 그런데도 약을 못 끊어. 그러니까 병이 고쳐질 수가 없어. 약을 먹으면서는.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돼요. 그런데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동양의학적으로 비위장도 반드시 망가져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 병이 드는 숫자가 달라요. 신장 기능은 정신질환이 17개가 생겨. 그 다음에 육체질환은 34개.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51개 질환이 생겨. 그 다음에 간 문제는 정신질환이 12개, 육체질환이 40개가 생겨. 그래서 52개의 질환이 생겨. 약을 먹으면. 또 비위장의 문제는 정신질환이 15개, 그 다음에 육체질환이 약 35개, 그래서 50종의 질환이 생겨.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장기의 기능에 정신질환은 44개, 44개의 정신질환이 생기고 육체질환은 109개의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적인 질환을 통합하면 153개 질환이 생겨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서양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찾지도 못해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 저 약 쓰는 거야. 그 약을 먹으면 이 153개 질환은 더 확실하게 망가져요. 더 확실하게 돋아나. 독버섯처럼. 그럼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로 박사,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참 좋은 얘기 했어요. 동양의학적으로 신장, 간 자동적으로 해독되면 망가져요. 그러면 이거와 연관된 비위장은 또 반드시 망가져요. 그래서 웬만한 약에 보면 위장 보호제가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약을 끊고 좀 대체의학적으로 한번 덤벼보자, 건강하게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 153개 증상 약으로 고치려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153개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음식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의학적으로. 이 증상의 경중완급을 따져서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만 먹으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음식을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경중완급을 따져서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거, 이게 대체의학이에요. 대체의학적 자연치유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보면 부작용이 없다, 음식으로 고친다, 너무 쉽잖아요. 먹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서서히 치유가 진행된다, 간혹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의사 면허 자격증, 간호사 면허 자격증, 약사 면허 자격증이 없어도 돼. 누구나 할 수 있어. 일반인이. 또 이거는 리바운드, 재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덤벼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운동요법을 병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100% 나요. 만성병은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은 대체의학,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눈을 돌려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고쳐야지 약으로는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그래서 만성병의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야 돼.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가 고쳐주겠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약으로 하니까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 뭐라 했어요? 고장난 벽시계. 병든 생각이라 했잖아요. 잘못된 생각이고. 대처에게 눈을 돌려라. 이제 깨우쳐야 돼요.
음식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개선 의지를 가져야 돼요. 본인이 깨우쳐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의 배합,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찾고자 하는데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실천의 목도 역시 본인 거예요. 본인이 귀찮으면 전문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뭐냐? 체질을 무시한 식습관이야. 자기 건강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제비를 먹은 게 가장 큰 문제야. 두 번째는 가공식품, 인조식품. 이건 체질을 산성화로 바꿔줘요. 그러면 다양한 염증이 생겨. 역시 문제야. 그러면 가공식품과 인조식품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이 부족한 음식이야. 알칼리성 가장 좋은 게 소금이에요. 싱겁게 먹어도 만성병을 불러. 그럼 짭찌름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또 가공식품을 먹으면 가공식품의 특징이 뭐예요? 저영양 고칼로리야. 비만은 되지만 영양실조예요. 그럼 가공식품 줄여서 그런 영양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공식품 먹으면서 영양실조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차가운 음식이 우리 몸에 냉기, 축적되게 하니 차가운 음식을 줄이고 따뜻한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만성병을 벗어날 수 있어요.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러한 장내 세균층의 조화 균형을 이루어서 뇌 건강, 정신 건강이 기본이니까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내 세균층의 배합 비율 8대2, 뭐 정확하게는 85대 15라고 그래요. 그게 그거예요. 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약 7, 80%가 장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내 세균총이 활성도가 높아야, 또 8대2의 비율이 맞아야 정신이 건강해.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이러한 자연 치유의 최고봉, 그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병은 대처의학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마음도 당연히 쫓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상대를 이해해야 되고, 상대를 이해해야 나도 편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만큼 상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나 위주의 생각, 고장난 생각, 병든 생각을 벗어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건강한 삶을 원하거든 대체의학에 눈을 떠라라고 오늘 또 침튀기면서 강조해 보는 겁니다. 아픔 없는 삶, 비교적 건강한 삶을 원하거든 음식에 눈을 떠라. 아시겠어요? 의학을 대신하는 거, 음식, 이게 주입니다. 생활습관 부예요. 기타 보조요법 약 56종으로 되는 이러한 수많은 기타 보조요법들, 이건 민중의술이에요. 그래서 대체의학과 민중의술을 멀리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이 더 범위가 크다는 거예요. 식약동원. 그래서 빠른 선택이 즐거운 인생을 보장하고 앞당긴다. 그래서 대체의학 앞으로 시대에 필수보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의 필수 요인. 아시겠어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대체의학은 지금 현재 여기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통합의학이 아닌 대체의학에 눈을 돌려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음식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시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배합비율을 달리하고 경중 완급에 따라서 거기에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유일한 음식,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에요. 그게 오행생식이에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으로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로 식습관을 개선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